요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저는 진짜 가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경제 지표들을 두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진짜냐 이런 생각이 진짜 들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브라질이 7대 경제 강국에서 갑자기 추락해버린 것이 사법 독재 내지는 검찰 독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요, 2014년에 브라질의 역대 최대 부패 수사했던 것, 그 당시에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줄줄이 수감됐던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에 브라질의 경제가 마이너스 3.5%, 2016년에 브라질의 경제가 마이너스 3.3%를 떨어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결국 나중에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줄줄이 수감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나 검찰 독재가 브라질 경제를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지표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대통령이 좌파였습니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결국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부패 혐의 뇌물을 받아서 2016년에 탄핵이 되기도 했습니다. 8월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브라질의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요. 이게 좌파들이 워낙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복지에 방만한 재정 운영에 물가는 완전히 올라가고 재정은 파탄나고 그랬던 게 이게 브라질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했거든요. 이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퍼주기를 진짜로 엄청나게 퍼줬고요. 재정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그 바람에 말합니다. 물가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물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사법 독재니 내지는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룰라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세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좌파 포퓰리즘, 돈 뿌리기에 여념없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 도대체 헷갈립니다. 정환진 TV를 보면 진짜예요. 거짓말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저는 거짓말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중요하고 확실히 중요한 것은요. 브라질의 역대 최대 부패 수사를 사법이 해서 검찰이 해서 나라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룰라 대통령의 어떤 대중 인기 영합주의, 호세프 대통령의 좌파 포퓰리즘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중첩돼서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으니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결국은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것 실현된 것뿐입니다. 이게 부패 수사를 했다고 해서 말입니다. 경제가 꼬꾸라지고 부패 수세를 했다고 해서 기업이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좌파 포퓰리즘, 쉽게 말하면 돈 뿌리는데 여념이 없으면 이게 그만큼 문제가 됩니다. 사실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돈을 쉽게 말하면 마구마구 풀면 그게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가는 올라가잖아요. 실물이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이게 물가가 치솟는 거거든요. 물가가 치솟으면요. 금리를 같이 따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같이 따라 올리면 이 고금리가 돼요. 다시 말해서 고금리는 소비를 안 하게 되고요.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이 둔화가 돼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뿌려대면 말입니다. 그게 브라질을 망친 최대 원인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 말로만 계속하고 어떤 국가적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진실인 것처럼 들리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발 여러분, 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동안 돈을 415조 이상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총 통화량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지요. 그 총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물에 가격들이 다 높아집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수가 꼬꾸라지잖아요. 이자 앞에 장사 없거든요. 이자 폭탄 맞지요. 물가 폭탄 맞지요.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게 국민입니다. 그 국민이 현실은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거예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해서 내수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검찰 독재나 사법 독재가 브라질을 망가뜨린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대한민국에는 검찰 독재나 사법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판 계속한다고 사법 독재예요? 그것은요, 범죄자에 대한 재판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사법 독재라는 이름을 씌운다든가 조사 과정을 검찰 독재라는 이름을 씌우는 것은 그것은 프레임입니다. 그냥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마치 말입니다. 나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제발 일반 국민들처럼 제대로 수사받고 제대로 재판받아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검찰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나갑니다. 그런데 검찰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법원에 출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조절을 하면서 검찰을 조롱하거나 사법부를 조롱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세태가 참 안타깝다,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국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은 설선수범이 기본 원칙입니다. 설선수범을 지키면서 원칙과 법치를 지켜야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말입니다. 법을 조롱하고 사법부를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나 만들어서 뿌리는 그게 국가 지도자가 된다. 이런 덕목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쪽팔리지 않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건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언젠가는요. 그 권력도 무너지고 깨어지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제발 가짜 뉴스 날리지 말고 국가 지도자면 국가 지도자답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래야지 국민들은 믿고 찍어줄 겁니다.